안녕하세요. 교감 채널의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영재형 기출풀기 23번째 시간입니다. 2주 전에 제시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2주간 고민해볼 문제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결해볼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 요구르트 얼려 먹기를 좋아하던 철수는 냉동실에 넣어둔 요구르트 병이 왜 가끔 깨져 있는지 궁금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요구르트가 얼면 부피가 커져 요구르트 병이 깨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질의 부피가 변하는 성질을 활용한 사례를 3가지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 몇몇 교육청 영재원에서 출제된 문제로 초등부 학생들에게 지원 분야에 상관없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2주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가능한 답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찾은 사례와 같은지 또 다른 사례가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죠?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주어진 예식을 그리고 온도 변화, 물질의 부피 변화, 사례 3가지 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주요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로 사례입니다. 서술형에서 예시글이나 보기는 서술하는 글의 양에 대한 기준이 되기도 하니 이를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작성하는 답안이 이 정도의 글 정도는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쉽겠죠. 두 번째로는 온도의 변화입니다. 온도의 변화는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즉, 비정형 문제인 겁니다. 예시글만 보고 문제를 해결한다면 온도가 내려가는 사례만 찾게 되겠죠. 즉, 융통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즉, 범주가 같은 비슷한 사례만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온도는 과학에서는 열과 정확하게 구별되는 용어입니다. 온도는 물질의 차고 더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고요.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즉, 문제에서 온도의 변화로 제시했기 때문에 가열, 냉각이라는 표현보다는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내려가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로는 물질의 부피 변화입니다. 물질의 부피 변화는 팽창하기도 또는 수축하기도 하는 거죠. 대부분의 물질은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팽창을 하고요. 냉각시키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부피가 수축하게 됩니다. 물질을 가열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철과 같은 물질은 나누어도 성질이 변화가 안 되겠죠. 또 나누고 또 나누어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계까지 나누다 보면 물질의 기본이 되는 입자가 있습니다. 이 입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물질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을 가열할 때는 이러한 2가지 상황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물질의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물질을 가열하면 열을 가열한 만큼 어떻게 되죠? 물질은 열을 전달받아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하지만 열을 가해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열 에너지가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입자의 간격이 좁고 가지런할 때는 고체, 입자 간의 간격이 벌어지고 불규칙해지면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면 부피가 약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액체가 되면 열을 가한 만큼 다시 물질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열을 가해도 물질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열 에너지가 다시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액체일 때보다 입자 간의 간격이 점점 더 멀어지게 되겠죠. 그럼 부피는 기체가 되면 액체일 때보다 부피가 커지겠죠. 즉,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심지어 고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를 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입자 사이의 간격이 기체로 갈수록 더 멀어지기 때문에 부피 변화로 보았을 때는 상태 변화할 때의 부피 변화가 더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면 부피가 작아지고 액체가 고체가 되면 역시나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르트나 물은 왜 얼면서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걸까요? 물은 얼음일 때 입자가 가지런하지만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액체일 때보다 고체일 때 부피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도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 부피가 변화되는 사례는 답안에 제시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특히 물은 얼음으로 변할 때 부피가 더 커지는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예시문을 참고하면서 물이 아닌 다른 물질도 고체로 변하면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예로 촛농은 굳으면서 부피가 작아지기 때문에 움푹 패이게 되죠. 그런데 예시문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촛농이 굳으면서 부피가 커진다 라고 설명하는 실수를 하게 되니 꼭 주의해야겠죠.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건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를 활용하는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예시는 그런 예시를 드는 것으로 평소에 관찰력이 좋았던 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다양하게 적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비슷한 답안을 제시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다음 생각할 건 세 가지, 설명, 이 두 단어인데요. 세 가지의 사례를 단어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례를 들어 그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야 된다. 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앞서 설명에서 살짝 언급되었던 온도계일 겁니다. 이는 빨간 액체가 담긴 알코올 온도계는 물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물체의 열이 액체샘에 전달되어 알코올이 팽창하게 되면서 눈금 있는 모세관에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철로의 이음매나 다리, 교량의 이음새로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철도 레일이나 다리는 하나로 쭉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구간이 필요하죠. 이때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 부피가 팽창하고 겨울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이 레일과 다리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부피가 변하게 되겠죠. 이 음세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계절에 영향을 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겨울철에 비해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적게 넣는 것, 혹은 유조선의 원료가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더 적게 싣는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세 번째 예로는 다리미에도 쓰는 바이메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온도에 따라 팽창되는 정도가 다른 두 개의 금속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맞대 모양의 물체입니다. 바이메탈은 온도가 올라가면 두 개의 금속이 늘어나는 길이가 달라지는데요. 더 늘어나는 쪽으로 구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냉각하게 되면 앞에서 더 많이 늘어났던 것이 부피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수축하게 되어 반대로 구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바이메탈은 온도 변화에 따른 스위치 역할을 하는 곳에 주로 쓰이게 되는데요. 지금 보여드렸던 그림의 전기다리미 또는 전기주전자, 전기밥솥의 온도 조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더 들어보면 입구가 좁은 빈 병 위에 동전을 올려놓고 병을 동전으로 감싸지면 동전이 들썩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는 빈 병에 있던 공기가 손에서 열을 전달받아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스포이드나 유리관에 남아있는 액체 방울을 같은 방법으로 빼낼 수도 있고요. 오줌 싸기 인형 같은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 인형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EBS에서 만들어진 영상이 있어요. 실험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주의해야 할 건 처음 말했던 바와 같이 지금처럼 온도계, 철로 이음매나 다리의 이음새, 바이메탈처럼 딱 단어 형태의 사례만 작성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꼭 설명, 즉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냥개비 12개를 사용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모양은 다르지만 넓이가 같은 도형 10개를 주어진 칸에 모두 그리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단 돌리거나 뒤집어서 겹쳐지는 모양은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5 곱하기 5짜리의 정사각형 모양이 총 10개가 주어져 있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까지 열심히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부터는 매달 1일에 영재형 기출문제 영상이 올라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